계속해서 목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문제지와 답안지도 오늘 교육청에 도착을 했는데요. 학생들은 내일 예비 소집을 앞두고 긴장감 속에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지가 광주시 교육청에 도착해 보관소로 옮겨집니다. 시험지는 수능 일에 각 고사장으로 배부됩니다. 수능을 이틀 앞둔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은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내일 예비 소집을 앞두고 마지막 자율학습에 집중합니다. 기출문제를 계속 풀어보고 오답 노트도 다시 확인합니다.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이해보고 있고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충분한 숙면을 취하고 있습니다. 올해 광주와 전남 지역 수험생은 34,500여 명, 광주는 38곳, 전남은 46곳의 시험장에서 수능이 치러집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올해는 역대 수능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지난해보다는 쉽겠지만 불수능 기조가 유지되는 만큼 변별력 있는 문제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오개념을 가지고 있었거나 아니면 오류를 범했던 문제들 중심으로 한 번 더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도 시험을 앞둔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당일날 그냥 무탈하게 건강하고 특별한 일 없이 자기 실력만 발휘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기상청은 예비 소집일인 내일부터 기온이 내려가겠고 수능일인 모레는 낮 기온이 평년보다 5도 정도 낮은 추운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의 운행이 2020학년도 수능 시험으로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중단이 됩니다. 해상 케이블카 측은 북항 승강장 인근의 고등학교가 수능 시험장으로 지정이 되면서 탑승객이나 차량 등의 의익한 소음으로 시험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우려해서 운행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케이블카 측은 이 기간 케이블카 시설에 대한 정비와 점검, 그리고 시설물 보수와 직원 서비스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8주 동안 열린 목포의 가을 페스티벌 방문객 대부분이 재방문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목포시가 가을 축제 기간 목포를 찾은 방문객 3,2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4%가 재방문 의사를 밝혔고 프로그램 만족도는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방문객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은 주차장과 위생시설의 부족 등을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았고 먹거리 시설 부족에 대한 불만도 28%로 집계됐습니다. 목포의 대양산단과 목포신항 일대가 국가에너지산업의 융복합단지에 포함이 됐습니다. 에너지산업의 불모지인 목포의 에너지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이 조성된다는 의미인데요. 목포시의 산업 지형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최정민 기자입니다. 2016년에 조성된 목포 대양산단. 주로 김이나 수산물 가공업체들이 입주하면서 분양률은 62%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천억 원의 빚을 상환해야 할 애물단지입니다. 이곳 대양산단과 목포 신항이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로 지정됐습니다. 에너지 관련 산업은 나주에 쏠리면서 목포 등 서남권은 에너지 기업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있어 천혜의 자원을 보유한 점이 인정됐습니다. 특히 대양산단에 들어서게 될 수소연료 전지 발전 등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자원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남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에 맞춰 대양산단은 신재생에너지 기자재와 부품 생산의 거점으로 육성되고 목포 신항은 신재생에너지 거점항으로 변모할 예정입니다. 특히 에너지 산업 융복합단지에 기업이 입주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는 물론 한정 같은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대상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의 대양산단 입주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기업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 또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해서 우리 목포 지역에 침체된 목포 지역 경제를 살려나가는데 아주 크게 기여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수산과 관광에 치우친 목포시의 산업지형. 목포의 미래 전략 산업에 에너지 산업이 뛰어들면서 목포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전남도가 추진하는 블루 이코노미 사업의 하나인 에너지 신산업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 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됐습니다. 이번에 확정이 된 에너지 신산업 규제 자유특구의 부지는 나주시 일대 1,900만 제곱미터로 내년부터 4년 동안 모두 390억 원이 투입됩니다. 에너지 신산업 규제 자유특구는 한국전력 등 16개 에너지 기업이 참여해서 현재 전력 전송 방식인 교류보다 효율성이 높은 중합 직류를 실증할 방침입니다. 전남도는 지난 7월 이모빌리티에 이어서 이번에도 규제 자유특구로 선정이 되면서 1, 2차 모두 지정이 된 유일한 광역자치단체가 됐습니다. 목포의 한 2학년제 사립중고등학교가 교감 선임을 둘러싸고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학생회장 등은 오늘 학교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면서 교감이 편가르기를 하고 학교 운영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면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전남도 교육청은 지난 9월 학교 측에 교감 임명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며 재선임할 것을 학교 측에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교감은 학교장도 없는 상태에서 도교육청이 조사를 해 결론을 내리는 등 처분이 부당하다며 도교육청에 이의를 제기를 했고 자신의 임명에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내일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일제 소독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전남 지역 전통시장에 있는 가금류 판매업소 안을 모두 비우고 청소와 소독을 할 계획입니다. 목포였습니다.